안녕하십니까. 인간은 흙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예, 맞습니다. 자연만 가까이 했는데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좋아졌다고. 아이들을 자연 속에서 움직이게 하자. 권택한 교수님 교육자 시절 오랫동안 보내고 계신데요. 어릴 때 오지와 산골에 아이들을 낙엽 속에 뒹굴고 흙과 더불어 살게 했는데 그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좋은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온 몸으로 맨발 걷기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명과 비문증이 생겼는데 정말 이 고통스러운 그 질병이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는 동안에 완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자폐가 없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진호와 바깥놀이를 하며 나는 곰곰이 생각에 빠졌다.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아프리카에는 자폐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아이들을 자연 속에서 뒹굴게 했을 때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젊어집니다. 맨발 걷기가 만병통치약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눈은 마음을 보여주는 창으로 눈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중요함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발은 몇 냥이나 될까요? 우리 신체의 가장 낮은 곳에서 땅에 닿아야만 하는 발 역시 값어치를 논하기 힘들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면 발바닥이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집니다. 영하의 날씨인데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걷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마치 발 관리만 적절히 해주면 속살은 부드러워지고 겉은 단단해져서 굉장히 탄력적인 발바닥이 됩니다. 그리고 발이 선홍색, 분홍색을 띠고 매끈하게 됩니다. 그래 10년 정도 맨발 걷기를 하면 몸의 변화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뇌가 자극되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활성산소와 정전기를 줄여줍니다. 무슨 병이든 다 낫게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만 맨발 걷기를 하면 무엇보다 자신감과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면역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암이나 또 여러가지 이명, 비문증, 안구건조증 증세가 좋아지는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1시간을 걸으면 1시간을 더 주무시고 5시간을 맨발을 걸으면 5시간을 더 주무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발바닥 자극이 뇌 자극을, 뇌 감각을 활성화시킵니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얘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몸을 쓰지 않으면 머리가 고생한다고 합니다. 몸을 쓰지 않으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몸을 쓰지 않으면 암기력이 떨어지고, 몸을 쓰지 않으면 우울증과 치매에 걸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발바닥에는 감각 수용체가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발바닥의 감각 정보가 뇌로 올라가는 속도는 다른 부위의 감각 정보가 뇌로 올라가는 속도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빠르다고 합니다. 발과 뇌는 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뇌 감각뿐만 아니라 몸의 감각도 깨워줍니다. 맨발로 걸어보십시오. 또한 흙 속 다양한 세균과 접하면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다양한 세균과 접해야 생명력이 한껏 피어납니다. 그것을 맨땅요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찔릴까봐 걱정이다, 흙이 더러워서 걱정이다,
남의 시선이 걱정이다. 해보지 않으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이 생깁니다. 실제로 부딪혀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오랫동안 맨발 걷기를 했지만 한 번도 발에 상처가 나서 이틀 이상 맨발 걷기를 못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동상도 특별한 경우 초보자나 겨울부터 맨발 걷기를 하시면서 무리하게 하지 않으시면 여름부터 꾸준히 발의 건강을 회복하고 증가시키면서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하고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겨울에 맨발 걷기를 도전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눈바위를 또 이렇게 차가운 살얼음이 낀 땅을 수없이 밟았지만 동상에 걸리지 않고 오히려 발이 따뜻해서 하루 종일 양발이 오히려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땅은 더럽지도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맨발로 땅을 걷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더더욱 아닙니다. 신토불이라고 하죠. 우리 몸의 요소를 다 분석해 보면 흙과 거의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컵에 흙을 가득 담아서 냄새를 맡아라 하는 것과 신발 속 냄새를 맡으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흙 냄새를 맡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접지는 활성산소와 정전기를 없애줍니다. 활성산소는 전자가 불안정한 상태의 산소를 말합니다. 그 활성산소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적정량의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 우리 체내에 침입한 나쁜 병원체를 공격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적정이 있어야 될 활성산소가 너무 많으면 세포막과 세포 내 단백질, 유전자를 공격한다는 점입니다. 질병의 대부분은 활성산소가 유발을 한다고 합니다. 산화는 노화를 말하고 과학적으로는 전자를 뺏긴다는 뜻입니다. 사과를 깎아두면 갈변되는데 사과가 전자를 뺏긴 것입니다. 우리 몸도 전자를 빼앗기면 산화됩니다. 갈변 사과처럼 녹슨 못처럼 되는 것이지요. 활성산소는 무엇보다 우리 몸을 산화시킵니다. 땅속의 자유전자 또는 자연전자라고 불리우는 이것은 맨 땅을 밟으면 몸속의 활성산소가 땅속의 자유전자와 만나서 줄어듭니다.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자유전자는 오히려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땅속의 자유전자는 그야말로 자연이 주는 항산화 식품입니다. 자연의 선물인 자유전자를 받으려면 맨발로 땅을 찾아야 합니다. 신발 바닥의 고무는 몸과 지구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유전자를 만나는 접지는 우리 몸에 들어와 엉켜있던 적혈구를 하나하나 떨어뜨려 혈액의 점도를 낮추어 심혈관계 질환을 개선합니다. 당연히 세포 재생도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발목 통증, 무릎 통증이 있을 때 맨땅과 접지하면 염증이 개선되는 효과 역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전기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우리 몸에는 전기가 흐릅니다. 전기가 흘러야 숨을 쉬고 움직이고 세포 간에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뇌와 감각기관 간의 상호작용도 전기신호의 전달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흐르지 않는 전기를 정전기라고 부릅니다. 정전기는 마찰력 때문에 생기는데 우리 몸의 피가 혈관을 따라 돌면서 정전기가 축적됩니다. 체내 정전기 연구의 대가인 일본의 호리 야스노리는 저서 모든 병은 몸속 정전기가 원인이다 해서 신경세포 손상, 끈적한 혈액, 좁아진 혈관, 암세포 생성, 뇌 기능 저하,
심근경색, 불면증, 인슐린 분비 감소, 탈모, 아토피 피부염 등은 체내 쌓인 정전기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모든 병은 몸속 정전기가 원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면 몸속의 정전기가 제거되어 겨울철에 정전기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이 줄어듭니다. 오늘은 권태환의 맨발 혁명 책에서 맨발 걷기를 하면서 나타나는 효과 몇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경주 수도산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